세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한다. 피치스라는 곳이 원래 현대오일뱅크 외에도 다수의 대기업과 주차장 공간의 지역 축제나 마켓을 스위스의 언덕을 넘어 8대의 네, 안녕하세요. 공간 콘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손동산입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레스토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왠지 전기로 운영되고 로봇이 막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 충전소이자 레스토랑 테슬라 다이너가 25년 7월 LA에 오픈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무려 2018년부터 생각하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충전소가 아니라 충전소,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2023 제곱미터로 대략 612평 규모 대지에 총 80대의 전기 자동차 충전기와 2층짜리 레트로풍 시설이 들어섰죠. 옥상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각종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차 안에서는 QR로 메뉴를 주문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 구성도 전기차 충전소에서 먹을 수 있는 필수적인 구성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요. 테슬라 버거부터 샐러드, 핫도그, 와플, 애플파이, 그 외에 커피나 기타 음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감싸는 패키지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형태이기도 하네요. 정말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답게 모든 주방 기기는 가스 없이 전기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메뉴는 한 번에 테슬라 충전으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지역에서 공급받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버뱅크 RC 프로비전의 와규 칠리, 시노밸리 농가의 계란, 부에나파크의 소고기 패티 같은 것들이 그 예인 거죠. 매장 한켠에 테슬라 미션 선언문으로 세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한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내부를 전기로만 운영된다는 것과 테슬라 충전으로 수급 가능한 지역 농작물이나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브랜드의 결을 일치시키는 공간 운영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이런 테슬라를 운영한 사람은 빌 체이과 셰프 에릭 그리스판인데 먼저 체이시라는 사람은 타르틴, 메인, 팔로마, 퍼스트본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중에서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타르틴 베이커리가 있네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린스판이라는 셰프는 파운더리 파티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랍니다. 그 레스토랑의 전 셰프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머스크에 대한 평을 한 인터뷰가 있는데 잘 보시면 체이스는 빅 띵커라고 표현을 했네요. 비평가들의 비평을 받아오고 나치 경례 의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외에 테슬라의 오랜 팬인 제임스 밀러 영화 감독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스티브 잡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영화 감독 같은 표현이네요. 잘은 모르지만 체이스는 테슬라에 현재 고용 중이니까 조금 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SNS, 그 X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만큼 고객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당황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테슬라 다이너의 주요 인물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 그 에릭 그린스판 셰프인데 셰프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정말로 요리를 잘할 것 같고 맛있는 음식도 왠지 되게 잘 사줄 것 같네요. 가장 화제가 된 거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팝콘을 이렇게 퍼주는 모습이었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팝콘을 퍼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진짜 사람처럼 리액션을 한다는 점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자동차 주유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전기차 충전소이자 그 브랜드의 결을 함께 가져가는 레스토랑 및 엔터테인먼트 관람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을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이곳을 보면서 지금 수많은 주차장들을 변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례가 생각이 났는데 먼저 스위스의 언덕을 넘어 8대의 주차장 공간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헤르데른이라는 주차장인데 비스드만 언덕에 단 8대의 주차장, 자동차만이 네모난 큐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전경이 워낙 환상적이니까 가능한 구성이긴 한데 과연 얼마나 이게 실용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네요. 왜냐하면 집 앞에 주차를 하는 대신에 언덕에 주차를 해야 되고 안 그래도 모든 곳에서 뷰가 좋은 스위스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는 굉장히 로맨틱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국내에서 남산에 8대 주차장 구획을 만들면 뭐 어느 정도 수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는 예술과 주차장을 결합한 사례도 있는데 바로 뮤지엄 가라지라는 곳입니다. 마이애미의 디자인 디스트릭트라는 곳에 있고요. 말 그대로 주차장을 미술관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2015년에 디자인 디스트릭트의 개발자인 크레이브 러빈스가 건축가이자 큐레이터 테렌스 라일스에게 뮤지엄 차고 컨셉트를 의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 디자인, 건축 전문가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독특한 방식이 도입이 되었는데 익스쿠지 콥스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카다브리 엑스퀴라는 불리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이 게임은 각자 다른 예술가들이 서로의 작업을 전혀 모르는 제 이미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서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장난기 있는 구조로 독특한 작품이 탄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차장의 외벽이 약간 난해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티스틱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주차장 관련 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피치스입니다. 피치스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미 알만한 사람은 아는 자동차 문화를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전개하는 브랜드고요. 대표적으로는 서울 성수동에 도원이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서는 자동차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롱블랙 매거진의 토크쇼,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고 다운타운어 노티드처럼 과거에 이제 핫한 브랜드들이 입점해서 단순 볼거리 외에도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피치스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부산의 문을 연 주유소는 말 그대로 주유소라는 산업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례인데요. 인터뷰를 보면 우양냉장이라는 곳에서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치스 부산점 바로 옆엔 우양냉장 건물이 있고 그 앞은 과거 S-오일과 창고시설로 활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우양냉장은 연매출 한 52억 정도의 규모의 회사고 영업이익은 2억 원 정도 수준으로 그리 큰 회사는 아닌데, 피치스라는 곳이 원래 현대오일뱅크 외에도 다수의 대기업과 협업, 콜라보를 한 걸로 따져보면 이 부산 프로젝트는 어떤 대기업의 네임드보다 이 주유소라는 프로젝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검색을 위해서 제가 로드뷰를 보던 중에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최근 로드뷰에서는 과거 피치스만 있던 간판이 S-오일도 같이 병기된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전통시장, 전통산업인 주유소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피치스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유소를 선뜻 못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휘발유라는 게 브랜드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오히려 긴급한 혹은 필요에 의해서 가격을 딱 보고 들어가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휘발유 브랜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성수동 네오밸류 건물인데요. 뚝섬역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네오밸류라는 디벨로퍼가 개발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건물 중앙에 텅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기계식 주차를 통해서 차량을 위로 올릴 수도 있죠.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물의 용적률을 다 채우고도 건물의 높이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중앙에 주차장을 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을 지하에 덜 넣게 되면 지하를 파는, 즉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일석이조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맞은편에 성수동에는 그 지상철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상철과 맞은편에 오피스, 사무실을 쓰면 굉장히 번잡할 수 있잖아요. 간섭이 생기다 보니까 오피스보다는 이 주차장을 배치를 해서 그 위로 오피스를 넣는 게 훨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 네오밸류에서 본 건물을 홍보할 때는 주차장 공간에 지역 축제나 마켓을 개최하기도 했었는데 회사 자체가 조금 휘청거리면서 이런 시도는 불가능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이에 여유가 있다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기발한 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주차장 리츠는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람코 자산 신탁이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를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리츠에 편입시키기도 합니다. 과거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F&B나 세차장 등으로 바꿔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국에 한 160개 정도 주유소 현대오일뱅크가 본 리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인프라, 물류센터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 리츠 주가는 어떠냐? 네. 고점 대비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하네요. 뭐 주가가 그런 거니까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생각보다 이렇게 주유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많이 있지 않아요. 물론 가장 최근에 테슬라 다이너는 그 시작은 전기차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전기차 기반의 주차장, 다른 산업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과거 주유소로 이렇게 사용되던 장소의 경우에는 근데 토양 오염도를 검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보통 건축 허가 접수 전에 진행되는데 이때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염 기준치가 초과하게 되면 정밀 조사를 해야 되고 이때는 토양을 뭐 굴착하거나 이송, 정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때 비용은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들 수도 있어서 그만큼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영역이겠죠. 물론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테슬라 다이너가 테슬라의 메인 사업이라기엔 그 규모가 테슬라 자동차나 로봇, 로켓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는 방향성, 그리고 그 속에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잘 녹여들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그 전기로 운영되는 공간과 슈퍼차저를 통한 충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감안해서 전기차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지역 내 농작물을 사용했다라는 점이 테슬라가 굉장히 사소한 영역까지, 부분까지 신경 쓰고 케어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차장 관련해서 테슬라의 다이너부터 국내외 다양한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얘기 드려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